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고독스에서 출시한 매직 XT1이라는 마이크입니다. 요즘 여타 브랜드를 막론하고 마이크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격대가 낮은 가성비 라인의 그런 마이크들도 편의성과 상품성까지 갖춰가지고 좀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고독스에서 출시한 매직 XT1이라는 마이크인데 한번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 먼저 보시면 일단 뭐가 상당하게 많습니다. 보관 파우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신기 하나, 송신기 2개, 옷에 끼울 수 있는 클립 2개와 윈드실드 2개,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목폴라처럼 이렇게 클립을 끼우기 힘들 때 자석으로 쓸 수 있는 마그네틱 버튼이 총 4개가 있고 USB A to C 케이블 하나, 휴대폰에 연결할 수 있는 3.5 to C 타입 케이블 하나,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는 3.5 TRS 케이블 하나, 그리고 콜드쇼 베이스가 하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A2C 케이블은 컴퓨터에 연결해서도 화상회의나 나레이션을 딸 때 컴퓨터에서 바로 사운드를 받아가지고 녹음을 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휴대폰용 3.5 TRS가 아니라 3.5 to C 타입을 넣어준 게 좀 센스가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핸드폰에 3.5 단자가 거의 없죠. 대부분 이제 C 타입으로 통일이 됐는데 예전 마이크에 들어있는 휴대폰용 케이블을 보면은 대부분 3.5 단자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USB-C 전환하는 그 케이블을 사야 되고 케이블과 케이블 사이에서 오는 그런 손실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요즘 시대에 맞게 구성품을 준 거는 제법 센스가 느껴졌습니다. 자, 전반적인 구성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메인 본품의 외관부터 한번 보시면 딱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수신기에 송신기 2개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단의 수납 공간이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납이 굉장히 간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눈으로 봐도 마이크의 크기가 굉장히 작죠. 게다가 마이크 뒤에 이 마그네틱 클립까지 붙인 상태에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휴대성에 용이한 것 같습니다. 무게는 송신기의 마그네틱을 제외한 무게가 8g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송신기만 딱 쓸 일은 거의 없으니까 대충 마그네틱이든 클립이든 붙이면 한 10g 내외의 그런 가벼운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제 옷에 달아도 옷이 막 이렇게 처지거나 보기 좀 흉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적어서 눈에 띄지 않게 마이크를 깔끔하게 달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로고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이크 옆이나 좀 눈에 안 읽히는 그런 로고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마이크의 경우에도 G 하나만 박던가 이런 로고들이 영상에 담기면 또 은근 시선 강탈이라 가지고 로고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그래도 알지만 오히려 로고를 좀 작게 가려주거나 좀 안 보이는데 넣어주면은 소비자들이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50g으로 무난한 무게를 보여줍니다. 수신기에는 작은 LCD가 달려 있어가지고 여러 설정이나 모드 변경, 마이크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게다가 터치로 조작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송신기 같은 경우에는 수신기를 통해서 같이 충전이 되는 방식이라 따로 충전을 해줄 필요는 없고 충전할 때도 송신기에 결착한 상태로 한꺼번에 충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충전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내외로 촬영 전날에 까먹지만 않으면 여유롭게 충전이 가능하고 또 2시간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아침에 차에서 충전을 해도 충분할 정도인 것 같아가지고 제법 그래도 충전 시간은 괜찮았습니다. 작동 시간은 송신기는 최대 8시간, 수신기는 1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 정도면 어지간한 하루 반나절 정도 촬영에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시간입니다. 음성 전송요용은 2.4GHz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24비트의 무난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요즘 32비트 레코딩을 탑재하는 그런 마이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아무래도 가격인지라 그런 고급 기능은 따로 없고 일반 유저들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펙입니다. 최대 수신거리는 200m라고 하는데 이건 주변 환경이나 장애물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번 바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T1의 수신거리가 최대 200m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 끝까지가 한 200m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여기서 최대한 멀리 가볼게요. 사실 저쪽 끝까지 갔을 때도 되면은 어지간한 촬영 환경에서는 무리 없이 촬영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런 마이크들이 이제 제가 등을 지게 되면 좀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쯤 갔을 때 한번 등을 지고서도 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어떻게 제가 뒤로 돌았을 때 소리가 끊기나요? 안 끊기 잘 들리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다시 뒤를 돌아서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춥네요. 소리 잘 들리고 있나요? 원래 보통 뒤를 돌면은 좀 끊기기 마련인데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끊기나요? 안 끊긴다고 하네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공항 근처라 가지고 비행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소리 잘 들어가나요? 지금은 카메라를 이렇게 마주 보고 있고 이 상태에서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200m 조금 안 되는 그런 거리인 것 같은데 소리가 끊기는지 잘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보통 이런 마이크들이 대부분 뒤를 돌면은 좀 끊기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뒤를 돌았을 때 좀 끊기긴 하는데, 그래도 멀리 있을 때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은 조금 덜 끊기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도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가적인 기능으로는 스테레오 녹음, 모노 녹음, 노이즈 컷 기능과 150Hz 로우 컷 기능, 그리고 세이프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사용해본 결과로는 진짜 어지간하게 막 주변 소음이 많지 않는 한 그냥 두 기능 모두 끄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음질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음질이겠죠. 실내외 그리고 실외 소음이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차도 있고 뭐 비행기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참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이 정도 소음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주변에 공항이라 가지고 이제 소음이 좀 나긴 하는데, 마침 지금 한번 노이즈 캔슬링을 켜볼게요. 지금 이 노이즈 캔슬링이 켜진 상태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소리가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지금 노이즈 캔슬링을 껐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킨 상태와 끈 상태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또 지나갔네요.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을 끈 상태로 촬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자,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사이렌 소리도 들리고 차 소리도 들리는데 과연 얼마나 소음을 억제를 시켜주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이프티 기능은 한 개의 마이크를 사용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어에 볼륨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거나 예능 같은 경우 뭐 크게 막 웃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안전빵으로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요즘 많이 유튜브에 뜨는 그런 마이크들 중에서 작고 가격 부담도 없지만 또 제법 알려진 그런 브랜드의 마이크도 한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막 장비를 많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 좀 취미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5, 6만원 차이도 꽤 부담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가끔 제 메일로 이상한 알리에서 파는 2, 3만원짜리 마이크들 광고를 해달라고 정말 그 번역기 돌린 듯한 그런 메일들이 정말 자주 오는데, 그래도 고독스는 가오포터라는 수입사도 있고 AS를 보장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성비 마이크 중에서는 그래도 제법 믿을만한 브랜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명 좀 사보신 분들은 사실 고독스는 다 아는 브랜드잖아요. 자, 그러면 고독스의 매직 XT1 마이크의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기능들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느낀 장단점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휴대성입니다. 파우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작은 파우치에 필요한 어지간한 모든 게 다 들어갈 만큼 되게 작습니다. 카메라 가방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아가지고 휴대하기에도 부담이 매우 적었고, 마이크도 송수신기를 함께 수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 파우치도 굉장히 견고해서 휴대하기에는 아주 용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가격 대비 무난한 음질입니다. 사실 음질이 엄청 좋다 라고 말하기에는 뭐 그냥 무난하고 준수한 그런 음질이었지만, 또 가격대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10만원 초중반 정도의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구성에, 이 정도 음질이면 그래도 꽤 선방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돈이면 얼마 더 보태가지고 뭐 이거 사겠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개인마다 경제 사정은 또 다 다른 거니까 뭐 10만원 후반 혹은 20만원 이상의 마이크들이 가격 부담이 좀 크신 분들은 이 마이크도 제법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음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사실 이번에 이 XT1 마이크를 써보고 조금 놀랐던 게, 기존의 고독스 마이크의 음질들은 약간은 저음이 강조되는, 좀 나쁘게 말하면 먹먹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색을 좀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모델은 오히려 고음역이 좀 강조가 되면서 딱 들었을 때 좀 선명한데?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음색이었습니다. 대신 고음역이 좀 올라가서 그런지 약간의 화이트 노이즈가 약하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주변 음이라든지 뭐 보통 BGM을 많이 까시니까
정말 적막한 조용함 속에서 그런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면 결과물을 뽑았을 때 크게 신경 쓰이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장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제가 느낀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소한 부분이긴 했는데 첫 번째 단점으로는 카메라의 연결 시 자동 온오프 기능이 없습니다. 이 가격대 마이크에 이걸 바라는 게 맞나 싶기는 하지만 제가 기존에 쓰던 마이크가 카메라에 마이크를 딱 연결을 하면 그러면 송수신기가 알아서 딱 켜지고 연결까지 바로 되니까 그게 마이크 연결에 좀 귀찮음을 못 느끼게 해주고 귀찮음을 덜어줬었는데 XT1은 아쉽게도 뭐 그런 기능까지는 없어서 카메라에다가 수신기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송수신기의 전원도 같이 켜줘야지 원활하게 작동을 합니다. 송수신기를 켜면 두 기기 간의 페어링은 알아서 되긴 하지만 막상 쓰던 기능이 없으니까 조금 귀찮긴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단점은 따로 충전용 케이스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고독스의 그런 다양한 마이크들도 그렇고 여타 요즘 많이 쓰는 그런 마이크들도 이게 충전용 케이스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케이스에 마이크를 집어넣기만 해도 그 충전기에 모아둔 전력으로 마이크 충전이 다시 가능했거든요. 케이스가 일종의 보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해줬었는데 아쉽게도 XT1에는 그런 기능을 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다음 촬영을 위해 또 마이크를 꺼내가지고 충전기에 물려야 하고 요거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었습니다. 자, 끝으로 가오포토에서 이번에 이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방금 소개드린 XT1 마이크 2대와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요 큐브 S 마이크 2대를 댓글을 써주신 4분께 제가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에 쓰인 마이크 소리가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본인이 원하는 마이크가 어떤 건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브 S 마이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캡슐 형태의 마이크고 이렇게 빼면은 핸드폰 연결할 수 있는 수신기와 그리고 작은 유닛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추처럼 편하게 달 수도 있고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촬영하시는 분들이 심플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카메라에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카메라에 쓰실 분들은 사용하기 조금 어렵다는 거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